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3일입니다.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근방입니다. 어제 저는 샹젤리제에 나갔다가 개선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파리 전체를 한번 내려다 본 적이 있습니다. 파리에서 전체를 전망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선문이고 높이가 50m죠. 하나는 에펠탑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샹젤리제 거리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특히 야경이 아주 근사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한 사람이 몰락하는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줄리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귀에 익은 이름일 겁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났을 때 이 사람이 뉴욕 시장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인데 그 뒷수습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검사 출신으로서 시장이 되어가지고 뉴욕에서 범죄를 추방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되고 줄리안이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그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 신청은 빚독촉에 대한 대응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음모론입니다. 2020년 트럼프가 확실하게 졌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공화당이 부정선거로 졌다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트럼프의 법률 단장이었습니다. 매일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쏟아내었는데 이걸 또 법률적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하다가 결국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조지아주의 선거관리 공무원 여성 두 사람이 이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이 놀라지 마십시오. 1억 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억 5천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거의 약 2천억 원 아닙니까? 두 선거관리 직원에게 약 2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 그러던 차에 며칠 전에는 또 법원이 당장 지불하라라는 또 판결이 또 나왔어요. 이러니까 허겁지겁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 목록을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빚이 많아요. 왜 빚을 짓게 되었는지, 혹시 이 빚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트럼프에게 그런 봉사를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유죄가 되면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하면은 한국의 원조입니다. 저는 미국의 공화당의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의 그 뿌리를 캐면은 2020년 4.15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배워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논리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달리 미국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지고 맨 처음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게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는 이 투개표 관리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에 앞장섰던 팍스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16억 달러를 청구를 했어요. 팍스뉴스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지게서겠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한 1년 됐습니다만 합의를 봤는데 약 8억 달러, 8억 달러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환율까지 계산하면 약 1조입니다. 1조. 이미 지불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미국의 사법적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악랄한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요사이도 반성 없이 계속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취한 법적 조치는 작년 대통령 선거 투표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여기에 관련된 사람 중 세 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 세 사람은 황교안, 민경욱, 공병호 이 세 사람을 공직선거법상에 선거자유방해죄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 즉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사전투표 하지 말고 이런 선동을 계속 하니까 참다 못한 선관위가 이 세 사람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수사가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 그런데 그런 고발당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건 국가적 수치 아닙니까? 그리고 보수의 수치죠. 이 사람이 보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이런 짓 하면은 좌파가, 민주당 세력이 한국의 보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음모론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오늘날 보수가 이렇게 지금 몰락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황당무계한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에 보수 진영의 지도부가 많이 넘어가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도 많고 황교안이가 거기 들어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교수들도, 지식인들도, 예비역 장성들도, 변호사들도, 보수의 지도층이 되어야 할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갔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또 트럼프 편을 들었어요.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떨어졌다. 이렇게 또 미국으로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미국에 가서 트럼프 측이 주최한 집회에 나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비참한 모습. 문제는 한동훈 법무장관입니다. 전 법무장관이죠, 이제는.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못된 짓입니다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면은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계속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한동훈 전 법무장관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은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슬기로운 대처를 하지 못하면은. 그런데 왜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엘리트라고 자인 많은 사람이 답변을 회피하겠습니까? 설마
한동훈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지지자들 중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을 하면은 지지자들이 이탈할까 싶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언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국민들이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어떤 면에서는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거의 혼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워가지고 일부로부터는 욕도 먹지만은 많은 합리적 인사들로부터는 용감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런 평가가 그를 국민의힘 대표로 만드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음모론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과 이준석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면은 한동훈 장관의 리더십은 아주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보여주었던 그런 리더십을 정치판에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려면은 이런 아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슬기로운 처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유지하면서 사실을 지켜가는 그런 균형 감각이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최초의 시험대에서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